오늘 인물 중국사는 인을 강조한 유학의 대가 공자입니다. 공자는 이름이 고 자는 중리이며 노나라 창평양 추읍에서 숙양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국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중국 사상 체계의 기틀을 잡은 인물인데 도덕을 정치와 행위의 규범으로 삼아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인의 충신을 규범화하고 춘추시대의 도덕 사상을 개선했습니다. 그의 사람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상 사회인 대동 정신, 날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일신후일신과 진취적인 개척 정신은 전국시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60살에는 귀에 거슬림이 없고 70살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정립한 유학사상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중화 민족을 하나로 묶는 상징성을 띠기도 합니다. 공자가 제나라에 간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주나라 경왕 3년인 기원전 517년에 공자는 제나라에 가서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고 제나라 경공을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의 태사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고 수학을 배우고 음악을 감상했는데 그곳에 있던 3개월 동안 공자는 고기 맛을 몰랐다고 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정치의 도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경공은 공자를 칭찬했으며 나중에 경공이 다시 정치의 도에 대해 물어보자 공자가 정치는 재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경공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공자의 등장은 중국 역사에서 시대적인 상징인데 그는 민족의 단결을 위한 예학을 보편적인 사회성을 띤 예학, 즉 사회제도로 전환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을 제한하며 예학을 실현하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 측면으로는 개인의 인격을 지칭하며 개인의 인격에는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고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관계를 지칭하며 인간관계는 피차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교육과 교양을 갖추어야 하고 예학은 인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며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노나라 전공 8년인 기원전 502년에 계시의 가신인 공산불류가 지금의 산둥성 페이현 서북쪽인 비지방을 점거하고 계시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공산불류는 사람을 보내 공자를 청했는데 공자가 그 청에 응하려 하자 제자인 자로가 그를 막았습니다. 당시 널리 명성이 퍼진 공자는 노나라 전공에게 등용되어 먼저 중도의 관리가 되었고 1년 만에 모든 이가 그를 본받아 공자는 사공으로 승진했고 다시 대사구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인생의 전반부를 정치의 뜻을 두고 예의범절을 따르고자 힘썼고 노나라에서 벼슬하는 동안 사법과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포부와 재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신흥세도가인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의 사만 세력을 타도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나중에 공자는 노나라의 군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아 55살이 되던 해에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4년을 유량하며 위, 진, 조, 송, 정, 채 6채 후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가 주장한 인정덕치를 받아들이려는 이상적인 군주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인정덕치란 인의를 정치 철학의 근간으로 삼고 덕에 근거하여 펼치는 왕도 정치를 가리킵니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가 저수를 시작하다. 노나라 애공 11년인 기원전 484년에 공자는 노나라 대북 예강의 청을 받아들여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은 공자는 자신의 이상과 사상, 학식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강의와 저술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그가 서주시대부터 춘추시대 중기까지 전해지던 고시 3000편 중에 거짓없이 바른 사무사의 시 305편만을 남기고 일풍, 송의 세 종류로 분류해 시경을 편집했습니다. 아울러 공자는 사학을 개설해 3000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예절, 음악, 말타기, 서예, 수학, 활쏘기에 유기에 능통한 제자만도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고서를 정리하고 시사와 인물을 평론했는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가 서전 예전을 짓고 시빅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빅은 역을 위한 단사,
상사, 계사, 서괴, 설괴, 잡괴, 문헌을 이릅니다. 춘추를 수정해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행간에 은밀히 비판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음악을 바로잡고 이를 유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주나라 경왕 41년인 기원전 479년에 공자는 향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노나라 애공이 추도문을 지어 공자를 추모한 바 이것이 추도문의 효시가 됩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모두 3년상을 치렀고 자공은 무덤 옆에 무덤가에 지은 초가로 상이 끝날 때까지 상제가 거처하는 곳인 염악을 짓고 6년 동안 무덤을 지키다가 떠났습니다. 공자의 사상. 인. 번지가 인을 물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을 아끼는 것이다. 번지가 다시 지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을 아는 것이다. 논어 안연편 22장. 공자의 수레를 몰던 제자인 번지가 순진하게도 당시 대스승이었던 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에 대해서 물어보자 늙은 공자는 어린 제자에게 인이란 남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자는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인 인을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좋은 것을 좋아하고 안 좋은 것을 싫어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도올 김용옥은 간단하게 심리적 감수성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럴듯한 말재주를 늘어놓거나 좋은 표정을 꾸미면서 남에게 가식 떠는 교원 영색하는 인간은 불이 나다고 말했습니다. 호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 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논어 의정편 17장. 공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호학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라는 것인데 배운다는 것은 묻는 것으로 학문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남에게 끊임없이 물어봄으로써 남을 더 이해하고 남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공자가 말하는 사람다움인데 이는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이고 지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용. 자공이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어집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자장이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논어 선진편 15장.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닌 딱 알맞은 적절한 정도가 중용인데 중이란 갑골문에서 깃대를 뜻합니다. 깃대에 달린 깃발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지만 그 중심에 있는 깃대는 굳건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중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중심은 꽉 잡으면서도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공자의 주요 제자. 아내.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로 일찍이 공자가 나는 그가 진보하는 것만 보았지 정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공자보다 일찍 죽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들은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자로. 논어에서는 무골에다가 성격도 드센 전형적인 호거령 인물로 나오며 대부의 가신을 지낼 만큼 정치적 능력도 상당했습니다. 공자에게 면박을 많이 받지만 칭찬도 받고 공자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후에 위나라 공실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살해당하고 그 시신이 젓갈로 담겨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한 공자의 행동이 자기 집의 젓갈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공자식인설이라는 루머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였는데 자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아내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외쳤으며 자로가 죽은 다음 해에 공자도 사망했습니다. 자공. 머리가 비상하고 언변에 뛰어나며 장사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인데 굉장한 부자라 공자학단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줬으며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려 6년상을 치렀을 만큼 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났습니다. 증자. 공자에게서 우직하지만 아둔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나이 차이가 거의 50살이나 나서 공자 사망 당시 20대라 공자와 대화하는 내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증자의 아버지인 증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다만 논어가 증자계파에서 완성되었다는 설이 주류적일 정도로 논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있는 편입니다.
제어. 공문 10철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위치이지만 논어에서는 비난의 대상으로만 등장하는데 자로는 꾸짖으며 행동을 고치길 원하는 모습이라면 제아는 완전히 비난 일색입니다. 3년상을 비효율적이라며 1년상을 주장하면서 공자에게 제아는 부모에게 3년도 사랑받지 못했구나라는 뒷담화를 듣거나 제아가 낮잠을 자는 것을 공자가 보고 제아를 조각할 수 없는 썩은 나무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제아가 비판받은 내용이 많은 이유가 공자의 이 형식 강조와 제아의 실용주의 간의 대립으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자유, 자하, 자장, 민자건, 연배고, 진앙, 중궁, 염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제자는 안회, 자로, 자공이며 이 세 명은 공자 제자의 3대장이라고 합니다. 안회는 어질고 똑똑하며 지혜롭고 자로는 힘이 세고 장군감이어서 용감하며 자공은 상인 출신이라 돈이 많아서 공자가 힘들 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으며 인맥이 넓었습니다. 한국성균관대학교의 공자. 성균관대학교는 기원이 유교라 공자의 탄신일인 매년 9월 28일에 쉬는데 이날을 공부자탄강 일공탄절이라고 하며 춤추고 노래 연주하고 술 마시는 일종의 공자 생일 파티입니다. 진사식당에서 무료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생일 파티 때 공자에게 올린 술도 나누어 주는데 종교단체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이 있어서 정계 재계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공자 생일에 쉬는 학교로 행정실, 연구실, 교수가 모두 쉬어서 이날 에버랜드에 있는 대학생은 전부 성대생이라는 소문이 있답니다. 또한 입학식을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거행하는데 박사학위 취득자와 졸업생 대표들이 성균관 대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인을 강조한 유학의 대가 공자였습니다.